얼마 전에 그쵸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예, 그죠? 빌라왕 또 피해자 한 분이 또 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예, 사이클. 전에도 이제 한번 이제 강의를 이제 쭉 드렸었는데요. 예,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 주식도요.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예, 크게 예, 폭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폭락하고 똑같이 이루어져요. 자, 부동산 시장도요. 계속 뭐 예, 불패 뭐 부동산은 무조건 사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요.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요. 내내 똑같은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 시장도 같고요. 부동산도 같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 좀 짚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요. 2020년 예,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또 엄청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알고 계시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했던 거 영끌 비투 이래 가지고요. 갭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갭 투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전세 끼고 그래서 집을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좀 너무 과하죠. 심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세 사기라는 이제 사기라는 말을 쓰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 몇백 명 내지는 몇천 명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저기 오피스텔이나 저 어떤 그 빌라는 아니더라도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예, 이런 쪽을요. 7채, 6채, 5채를 구매해서요. 물론 이제 은행 대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요.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예, 어떻게 올렸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요. 0.25%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자, 이거는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심하면 2번 정도 이렇게 올려도요. 이게 상당히 받는 타격, 예, 서민들이 받는 타격은 되게 이자 부담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무려 뭐 0.75%포인트 또는 뭐 0.5%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요. 항상 흐름이라는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 주식과 이제 부동산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 2%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요. 변동성 금리라고 그래서 대개 한 6%, 7% 지금 새로 이제 대출 받는 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금융권을 제외한 어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요. 훨씬 더 비싸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1금융권보다는 대출을 비중을 좀 더 해준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이제 테마주를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단 그 주식을 그 매수를 꼭 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 용어로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 여러분들 좀 꼬드긴다고 해야 되나요? 자, 보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투, 영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주 뭐 10채, 7채, 뭐 5채 이렇게 사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올리니까 이제 당연히 이자 부담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7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2%대의 대출을 받았다가 이게 지금 한 7%나 한 6% 정도 되면요. 이거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예,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앞에 뭐가 붙어요? 정부의 정책. 뭐를 끊기 위해서? 이 거품과 어떤 부동산의 열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나 어떤 그죠? 일단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15억이 넘는 부동산을 일단 대출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대출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주식이란다. 그저 부동산의 어떤 가치 대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가치 대비 이걸 이제 이제 그 시세라고 그럴게요. 시세 가치 대비 몇 퍼센트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DTI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LTV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면 모르니까 네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에는 한 9억 정도 대출을 해줬어요. 9억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자꾸 낮춰버리죠, 그죠? 뭐 5억, 4억 이렇게 낮추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물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더라도 이자도 많이 비싸고 그리고 15억 이상은 여러분들이 살 수 없게 막아놓고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어쨌든 좋은 정책이죠. 부동산의 어떤 과열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 너무 이제 막 2배 이상 급등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는 건 이해 가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동산 가격이요 급락을 해버리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인간의 좀 탐욕, 허세 이런 건데 뭐 그분은 심했죠, 그죠?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심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몇백 분이 계신 거, 몇천 분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투룸, 1.5룸 이런 걸요. 5세, 6채 또 사서 지금 좀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에 났는데 지금요 전세가 2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매매가요 한 4억 한 5천 정도 갔기 때문에 3억 전세를 놨는데 지금은요 이게 사라지고 3억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전세도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니까 자 기간이 다 됐어요. 이분이 이걸 돌려줄 수 있나요?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도 크고 이자도 계속 연체된 상황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시기가 되냐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좀 당분간 좀 유보하고 좀 막아야 된다. 이거 재산권 침해다.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자, 부동산과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학개미라는 말을 썼어요. 동학개미라는 말을 썼죠. 그죠? 동학개미. 그 다음에 또 용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주린이란 말을 썼죠. 주린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어린이.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 동학개미 주린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요. 이제 첫 스타트 끈 건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여러분들 뭐 주식.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대박 손실이란 말을, 대박 손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대박 손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주식 사고 코인 사서 크게 뭐 수익이 나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고 뭐 사표를 딱 내던지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 대박 손실 난다. 나도 대박 날 수 있는 거를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묶였던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람 잡는다 그러죠. 바람. 바람 잡는 거, 바람. 그 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이제 방송하면서요. 야바이 얘기를 했죠. 야바이. 야바이 얘기를 했죠. 그죠? 바람잡이가 있는 거예요. 바람잡이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제 풀어놨어요. 그죠? 자, 근데 미국 2008년도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 2008년도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는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한테 막 그죠? 뭐 집값에 뭐 거의 뭐 99%를 해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터진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엮어서 이제 뭐 MBS를 또 파생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망가진 건데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집을 살 때 변동금리였어요. 몇 퍼센트가 한 44% 정도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가 뭔지 아세요? 자, 2%에 대출 받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 6%라고 합시다. 그러면 2%에서 갑자기 6%, 뭐 이자가 갑자기 확 뜨는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매기 자체를 끊어버린 거죠. 매매를 못하게. 대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한 푼도 안 해주고 이런 정책을 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특정 이익 집단은 이제 고점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것 때문에 사실 망가진 거거든요. 지금요, 2023년이잖아요. 미국이 위기라고요?
무슨 위기요? 렌트비는 비싸요. 당연히 금리를 올렸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내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보면 2023년 지금 현재 미국은요. 저거 3%도 안 돼요. 변동성 금리가.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대출자들요. 진짜 전 몇 퍼센트는 얘기 안 할래요. 방송에서 좀 예민하니까. 거의 다 변동금리입니다. 미국은요, 3%밖에 안 돼요. 변동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실리콘밸리 은행도요, 문제될 은행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국채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5%예요. 근데 지금 뭐 한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국채니까 미국 국채 아닙니까? 국채를 예?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4%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저기 돈을 찾으러 오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 은행이 국채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금자한테. 근데 그러면 이때 0.5% 샀던 거를 지금 4%니까 훨씬 더 싸게 이거를 시계 이제 뭡니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할인.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뱅크런 아니에요. 스마트폰 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물론 장이 좋으면 좋죠. 매매하기가. 그리고 장이 나빠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 자리에서 꼿꼿하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 기준과 원칙을요, 계속 이야기를 하죠.